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와 이번에 아시안컵을 보면서 분명하게 느껴지는 건 똑같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과 대표팀에서 손흥민의 활용법이 분명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대표팀에서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플랜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토트넘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침투 능력을 충분히 극대화시켜주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고 민첩한 선수다 보니까 최전방에 머무르다가 약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수비수가 본인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죠. 그 다음에 수비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순간 손흥민 선수는 수비수가 올라온 공간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본인에게 수비수를 끌어당긴 다음에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와 스피드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이 빠르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손흥민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놓칠 때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후방에서 토트넘이 볼을 가지고 올라올 때 볼을 받으러 내려가는 동작을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손흥민을 따라서 약간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그 순간 손흥민 선수가 내려가고 있다가 수비가 본인을 따라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공간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이 워낙에 민첩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뛰어나가면 상대 수비가 역동작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 민첩성을 수비수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한 번의 패스를 넣어주면 여기서 손흥민의 움직임을 상대 수비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이 손흥민의 민첩성과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상대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건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장점을 전술적으로 잘 풀어내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좌우 측면에 있는 풀백들이 중앙 지역으로 모여들 때가 많죠. 중앙 지역으로 모여들면서 상대 수비가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움직임을 따라 중앙 지역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중원 지역을 거쳐서 빌드업을 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토트넘이 중원 지역에 선수가 많고 중원 지역을 통해서 볼을 전개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안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선수들 그리고 상대팀 선수들이 중앙 지역에 밀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좌우 측면에 넓은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손흥민의 움직임이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으로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가 비교적 없는 공간에서 볼을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수 한 명이 손흥민을 따라서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올라오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을 향해서 패스가 들어가는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끌어냈을 때 상대 수비수가 끌려 나오면 그 순간 앞쪽에 있었던 메디슨이라던가 히샬리송이라던가 아니면 우도기 같은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으면서 수비수가 끌려 나온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패스를 넣어주면서 이 공간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활용할 때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볼을 받은 다음에 볼을 지키거나 본인이 드리블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원터치로 이 공간으로 내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 거죠. 토트넘의 선수들과 토트넘의 상대팀 선수들이 모두 다 중앙 지역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 지역에 공간이 나는데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내려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수비수 한 명을 본인에게 끌어당깁니다.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나오는 공간으로 토트넘의 선수 한 명이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아서 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원터치로 간결하게 이 공간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 중앙 지역의 선수들이 몰려있고 측면 공간에 공간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으로 내려와줘요. 내려오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순간 수비수가 본인에게 끌려 나올 때 그 공간으로 한 명의 선수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받아서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원터치로 내주면서 이 공간을 무너뜨리는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토트넘에서 워낙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움직임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흥민의 오프더볼 플레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거기서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을 토트넘이 매우 지능적으로 활용하는 패턴이 잘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브라이튼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으니까 측면 수비수가 손흥민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볼을 받자마자 여기서 볼을 소유한 다음에 뭐 드리블 돌파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선수에게 떨어뜨려줘요. 떨어뜨려주는 선수가 메디슨이죠. 그리고 손흥민이 수비를 끌고 나오자마자 앞쪽에 있었던 히샬리송이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니까 여기서 공간이 나면서 히샬리송이 그 공간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아서 정말 간결하게 그냥 떨어뜨려주는 플레이를 하고 본인은 돌아뛰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메디슨이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손흥민 선수가 앞쪽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 수비수 한 명이 손흥민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상대 측면에 공간이 생기니까 메디슨이 그 공간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잡아서 뒤쪽에 있는 메디슨에게 한 번에 돌려주거든요. 이 패스가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공간으로 메디슨이 움직이고 있고 메디슨이 움직이는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떨어뜨려주면서 이 공간으로 메디슨에게 볼이 연결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메디슨이 심지어 측면으로 움직이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손흥민 선수는 내려왔다가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측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상대가 측면으로 쏠리니까 중앙 지역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지능적인 오프더볼 플레이인 거죠. 그래서 중앙 지역으로 뛰어가니까 상대 수비가 메디슨의 움직임 때문에 측면에 쏠려 있는 순간 중앙 지역에 넓은 공간이 나고 이 공간으로 메디슨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본인이 만든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만 봐도 우리가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중요한 선수이긴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와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표팀에서 손흥민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크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대표팀에서 활용할 때 특히나 아시아 무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호주전에 PK를 얻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때 거의 모든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쏠려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상대 수비가 손흥민이 볼을 잡는 순간 정말 많은 선수가 손흥민에게 쏠려서 손흥민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손흥민에게 수비가 집중됐을 때 그 주변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공간들로 우리 선수들이 침투해 들어가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패턴이 잘 갖춰져 있었다면 우리가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토트넘의 움직임처럼 우리도 손흥민의 영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못하니까 너무나도 아쉬운 거죠. 그리고 손흥민의 공간 침투를 활용하는 방식도 우리 대표팀이 너무나도 단순할 때가 많아요.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우리가 후방에서 그냥 한 번에 뻥 차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그냥 단순하게 길게 패스가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상대 수비수들이 완전히 파악하고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손흥민이 앞선에 있을 때 후방에서 손흥민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이 공간으로 뻥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상대 수비가 손흥민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원을 거쳐가지 않고 후방에서 전방으로 한 번의 패스를 건너뛰는 그런 패스가 나오다 보니까 패스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올라오는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손흥민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갈 때 상대 수비수들도 손흥민을 향해
같이 붙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볼이 기본적으로 높게 떠올랐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채공 시간이 엄청 길죠. 그래서 볼이 떨어지는 시간 동안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도 손흥민을 같이 따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말 경기에서 토트넘이 손흥민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방식을 보면 앞쪽에 있었던 히샬리송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줘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요 히샬리송의 앞 공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볼을 받아준 다음에 손흥민에게 떨어뜨려주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히샬리송이 볼을 받아서 앞쪽에 있는 손흥민에게 떨어뜨려주고 이때 손흥민을 따라서 측면 수비수 한 명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히샬리송을 따라서 중앙 수비수 한 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에게 히샬리송이 볼을 떨어뜨려주니까 히샬리송을 따라왔던 중앙 수비수가 손흥민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본인에게 수비수가 달려드니까 달려드는 순간 바로 옆에 있는 메디슨에게 원터치 패스를 하고 본인은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까랑 똑같은 장면이죠. 그 다음에 손흥민도 뛰어들어가지만 히샬리송도 그 공간으로 같이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손흥민에게 어설프게 붙는 순간 원터치로 내주고 전방으로 뛰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대표팀과 다른 게 중원 지역에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과 히샬리송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요 패스가 아까 우리 대표팀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전달해줬던 그 패스와 거리가 매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패스의 거리가 기본적으로 길지 않다 보니까 손흥민의 움직임을 상대 수비수가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메디슨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과 히샬리송 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워낙에 빠르게 달려가다 보니까 아까 손흥민에게 붙어 있었던 수비수가 손흥민에게 어설프게 붙었다가 뒤돌아서 뛰어가고 있는데 손흥민의 스피드를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음 장면에서 히샬리송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고 여전히 손흥민에게 붙었었던 수비수가 손흥민을 못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 공간에서 손흥민의 환상적인 패스, 브레넌 존슨의 득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비교해봐도 우리 대표팀은 중원을 거쳐가지 않고 너무나 단순하게 앞으로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니까 손흥민에게 길게 패스를 계속 찔러주는 그런 형태의 공격이 나온다면 토트넘은 체계적인 공격 패턴이 잡혀있다 보니까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공간 만들고 그리고 중원을 거쳐가다 보니까 패스의 거리가 짧아지면서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들어가는 패스가 정확해지고 속도도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손흥민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손흥민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플랜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부족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아쉬움도 클린스만 감독의 세부적인 전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아쉬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축구협회가 설 연휴가 끝난 다음에 전력 강화 위원회를 열어서 아시안컵을 피드백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손흥민의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이 되든 아니면 경질이 되지 않든 손흥민의 활용법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이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있을 때 우리가 손흥민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